이번 시간은 삼각함수 중단원 마무리하기입니다. 아마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열심히 풀어주셔야 되고 관련 문제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집으로 꼭 연습해 주시고 교과서가 제일 기본으로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구하고, 일반각이 뭐냐면 몇 바퀴를 돌아도 계속 그 자리에 동경이 생기게끔 하는 식이야, 식. 그리고 각각 어느 사분면인지 말하라 그랬어요. 1번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지. 이거 360도 기준으로 한 바퀴씩 도는 거잖아. 그러니까 360도 그 다음 720도 빼볼까? 720 빼보면 얼마 남니? 320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맞는 거냐면 360도 기준으로 몇 바퀴를 돌지는 모르니까 n은 정수고 플러스 거기에 320도만큼 더 가면 돼 라고 쓰면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때 사분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너무 당연하게도 320도면 여기 어디 있겠지, 그치? 270도 넘어서. 그러니까 얘는 제 4사분면 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야,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360도 기준으로 돌려보자고. 왼쪽으로 돌리든 오른쪽으로 돌리든. 자, 선생님이 왼쪽으로 돌린다는 거는 이렇게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든, 정확하게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양의 각이고 이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게 음의 각을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치? 어찌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가 사실은 2파이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서 한 바퀴란 얘기야, 이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 마이너스 6분의 24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그 다음 얼마겠니? 36파이?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거꾸로 돈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제일 가까운 게 하필 얘잖아. 요거랑 그럼 비교를 해서 보자고. 그럼 얘는 사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6분의 세 바퀴 돌면 마이너스 6분의 36인데 얘는 이거랑 비교하니까 사실은 플러스 6분의 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꾸로 돈다. 자, 한 바퀴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6분의 12파이, 두 바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24파이, 그 다음 여기까지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이게 마이너스 6분의 36파이인데 여기서 이 방향으로 조금 덜 갔잖아. 이게 35니까, 그치? 조금 덜 갔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6분의 파이만큼. 요 간격은 6분의 파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6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얘는 일반각의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써야 돼? 2n 파이. 그러니까 2파이 곱하기 n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써주시면 이게 바로 일반각의 표현이고, 얘는 당연히 금방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6분의 파이니까 30도만큼 다시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얘는 1사분면, 제 1사분면이라고 답을 써주시면 이게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반지름의 길이가 12이고 넓이가 60파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그럼 부채꼴 얘기 나왔으니까 같이 해볼까? 호 L은 뭐라고 쓸 수 있다? R세타라고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부채꼴의 넓이 얘기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이라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지? 이거 기억한다면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호의 길이 L은 R세타니까 뭐야? 12 곱하기 세타인데 세타 모른다, 그지? 근데 세타를 어디서 알아와야 돼? 요 S 넓이에서 알아와야 되는 거죠. 60파이가 바로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R제곱 세타, R제곱 세타, R제곱 몰라? 세타는 얼마였어 지금? 미안. R을 아는 거죠. R제곱을 모르는 게 아니라 R은 안다, 그지? 12의 제곱, 그 다음에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약분 그냥 천천히 하시면 돼요. 이것도 더 편하게 하실 거면 이렇게 쓰셔도 돼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세타, 그지? R제곱 세타. 그럼 요렇게 없애면 6이고요. 요렇게 없애면 10인데 여기서 마저 더 없앱시다. 세타는 해버리면 얘는 12분의 10파이가 된다. 맞지? 이거 밑으로 가니까 12분의 10파이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세타가 6분의 5파이야. 그럼 12 곱하기 6분의 5파이 하니까 얼마예요? 10파이가 바로 호의 길이 L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자, 그 다음에 3번. 와우. 자, 이렇게 생겼어. 마이너스 1,1이에요. 마이너스 1,1이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 그럼 제일 쉬운 건 이런 거죠. 이제 뭐 위에다가, 좌표평면 위에다가 놓고 풀어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예 공식으로 해버릴까? 사인 세타는
우리 뭐분의 뭐였어? r분의 y였어. 이걸로 그냥 풀어버리시면 돼요. r분의 x였어. 얘는 x분의 y였어. 이걸로 그냥 푸시면 되겠네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선생님 r 모르는데요. 자, r 어떻게 하면 알아올 수 있다? 이럴 때는 마이너스 1,1을 좌표를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1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도 길이는 1이니까 1대1 대 루트 2야. 맞지? 저 삼각형만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직각이니까 1대1 대 루트 2잖아.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 1이 루트 2구나 라는 거 알았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되고. 자, 코사인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그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쓰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이제는 음수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이해하고 있다. 그지? 자, x분의 y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한 겁니다. 잘했어요. 자, 4번. 2, 4분면의 각이고 시작부터 중요한 말 써있어.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곱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래요. 근데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곱과 합 혹은 곱과 차 빼기 이로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까? 간단했죠. 어떻게 했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선생님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보니까 이거 알아야지. 제곱 더한 거 얼마였어요? 네, 1이었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요거 모르는데 위에 알려줬네.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마저 곱해주시면 1 플러스 1이야? 2네 2.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거 뺀 거를 제곱했는데 2가 나왔지. 그러면 그냥 사인 세타 아이고 이상하게 써지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원래 뭐가 될 수 있어? 뿔마 루트 2가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중에 뭘 골라낼 거냐? 중요한 거 뭐예요? 네, 2, 4분면의 각이란 얘기야. 그럼 2, 4분면의 각은 어떻게 생기나 볼까? 이게 얼싸자리잖아. 그치? 그럼 이 얘기는 사인만 플러스란 얘기야.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얘가 마이너스인데 그걸 뺐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플러스가 되겠지. 얘네들의 차는 플러스겠구나. 따라서 루트 2가 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이걸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더 올렸던 각분의 하기를 쓰시면 조금 더 다르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보여요. 이게 지금 얼마야? 90도잖아. 선생님이 각분의 하기는 항상 90도로 쪼개라 그랬어. 90 곱하기 1 플러스 세타 꼴이죠, 지금. 사인. 맞니? 아이고, 사인. 이렇게 되지. 그럼 이게 홀짝. 홀. 그럼 어떻게?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 내려오고 부호 결정하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지금 보니까 2, 4분면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왜? 90도에서 한 번 칸칸 가고 세타만큼 더 한다. 여기서 세타는 항상 예각으로 취급해서 푼다. 선생님 둔각이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다시 풀면 된다. 그 후 처리를 해주면 돼요. 뒤처리를. 지금은 할 필요 없으니까. 2, 4분면이야. 그러면 사인은 원래 얼싸자리니까 플러스였겠구나.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돼요? 자, 그 다음 곱하기. 여기 곱하기니까 지금 여기가. 코사인 볼게요. 근데 여긴 지금 어떻게 써있냐면 코사인 파이니까 얘는 90도 곱하기 2하고 똑같습니다. 도자 붙여야 되나?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세타지. 그치? 선생님이 이래도 쫄지 말라 그랬어. 마이너스 설명했던 것 같아. 그지? 일단 홀짝. 짝이죠. 그럼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 그 다음에 이게 앞에 음수가 붙든 말든 일단 우린 세타를 내리고 중요한 거 부호 결정을 해주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 코사인 90에서 2칸 갔어.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니까 여기에 있는 거지. 얼싸자리지. 또 원래 코사인이니까 이 부호 마이너스 되는 거죠. 괄호 쳐줘야겠네.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여기도 볼까요? 코사인 2분의 파이. 선생님 이거는 90도 곱하기 1 플러스 세타인가 봐요. 정답. 자, 곱하기 1이니까 홀짝. 홀. 그러면 코사인이 뭐가 돼? 사인이 되고. 그 다음 세타 내려오는데 중요한 거 부호 결정 해줘야 된다 그랬지. 근데 얘는 보니까 어떻게 돼? 90도에서 조금 더 갔어. 2, 4분면 그럼 얼싸자리니까 또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문제에서 부호 결정하는 거 기억하지? 자, 그래서 여기도 괄호 쳐주고요. 그다음 곱하기. 자, 사인 그냥 사인 세타네. 끝. 그러면 앞에 거 쭉 요만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뒤에 거 물결 부분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사인이 왜 저렇게 생겼어? 사인 제곱 세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결국 얼마나? 마이너스 1이 답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풀어야 돼. 각이요, 이렇게 표시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각이 2, 4분면의 각이다, 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부등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우리 이거 알아야 되지. 얘 몇 사분면이야? 2, 4분면. 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때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대. 맞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타내면 잘 나타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2, 4분면이니까 4세타가 훨씬 더 큰 각이죠. 그러니까 4세타가 누구랑 똑같냐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래 뭐 세타가 여기에 있으면 4세타는 이거를 한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요. 두 바퀴 돌아서 왔을 수도 있고 막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2n 파이 플러스 세타하고 얘하고 같은 꼴이다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일반각의 표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아서 세타만큼 간 게 4세타랑 그 동경이 일치한다라고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얘는 그렇다고 여기다가 2n파이 쓰고 약분해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 그지? 2n파이 뭐 이렇게 플러스 한 다음에 없애버리면 안 돼. 왜냐면 같은 바퀴수를 돈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 넘기니까 3세타. 그러면 얘는 2n파이. 따라서 우리가 n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미안, 세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n은 중요하잖아.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필요 없어. 3분의 2 n파이 꼴입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 거지. 세타가 3분의 2 n파이 꼴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왜? 세타가 애초에 90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이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타가 얘인 거야. 갖다가 집어넣어버려. 3분의 2 n 파이가 결국에는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 있구나. 이럴 때는 파파파 다 없애버릴 수 있지. 파파파 다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n만 남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을 남기려면 양쪽에 2분의 3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2분의 3을 곱할까? 여기다가 2분의 3 이렇게 곱하면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n 값은 4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어떤 n 값인데, 자 우리 일반각 나타낼 때 이 n은요 정수죠, 정수. 그러니까 뭐야 0. 얼마보다 크고 1.5보다 작으니까 n 1이다 1.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 넣어주시면 답 되는 거예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3분의 2 파이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찾는 거야. 7번. 어머, 와이퍼 뭔지 알지? 빗물 닦아주는 자동차에 장착된 와이퍼를 작동했더니 길이가 50cm인 와이퍼가 5분의 4파이만큼 부채꼴 모양,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아니면은 뭐 넓이 공식이 쓰일 수도 있겠다, 그지? 자, 이 와이퍼에서 유리를 닦는 고무판의 길이가, 자, 어디가 고무판이냐면 요만큼이 고무판이에요. 이 길이가 40일 때 와이퍼의 고무판이 회전하면서 닦은 유리창의 넓이, 부채인데 그 우리 손잡이 부분 뺀 나머지 부채 뭔지 알지? 여기 이 부분 구하라는 거야. 오, 나는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전체 부채꼴에서 쬐끄만 거 빼면 되겠죠. 너무 당연하지. 자, 넓이 구해볼까요? 넓이 어떻게 구해? 전체 부채꼴에서, 전체가 어떻게 돼? 반지름 50짜리고 각이 5분의 4파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이거 쓸까 옆에다? 2분의 1 r제곱 세타 쓰자. 자, 2분의 1 r제곱, r이 얼마야? 50제곱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펼쳐줄게. 그리고 세타 얼마야? 5분의 4파이. 여기에서 빼자. 누구를 빼는 거야? 2분의 1, 쬐끄만 거 얼마였어? 40이라고 반지름 얘기하면 큰일 나지. 요만큼은 얼마예요? 10이잖아. 10 곱하기 5분의 4파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하는데 이거 직접 다 계산해도 되고요. 묶으셔도 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5분의 4파이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55, 25, 00, 2500이고요. 얘는 100이네요. 그러니까 얼마야? 2400. 이렇게 되는 것 같네. 자, 그리고 약분합시다. 그럼 얘는 2, 5, 10이잖아. 하나 없애네. 그리고서 4 곱하니까 얼마예요? 960 파이가 됩니다. 왜 빨간색으로 풀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8번. 진짜 8번 같은 건 얘들아 서답형에다가 선생님이 제발 풀어주세요 그러고서 막 한 2점짜리 3점짜리 내면 너네 탁탁탁 풀어야 돼. 이것도 못 풀고 진짜 나중에 답안지에 빈칸으로 내면 선생님 진짜 속상할 거야.
자, 얘는 어떻게 풉니까? 330. 선생님 저 모르는데요. 그지? 자,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여러 가지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사인 선생님 330은요. 90도 곱하기 3번 하면 270이거든요. 270 쓸까? 270? 그럼 얼마야? 60도 남았네요.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홀짝 홀 코사인 60도. 중요한 건 부호. 근데 330도가 어디에 동경이 있냐면 요 4사분면 얼싸 탄 코 자리에 있는 거잖아. 코사인이 플러스고 원래 문제 사인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자 코사인 60도 얼마였어? 1이니까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볼까? 사인 300 아이고 330도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아예 한 바퀴를 갔다가 돌아와도 되지. 눈에 딱 보여서 그래. 한 바퀴 돌면 왜 우리 360도잖아. 근데 빼기 30도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360도니까 이거 선생님 한 바퀴는요. 뭐 홀짝 할 것도 없이 한 바퀴는 그냥 사인 똑같은 거지. 그리고 30도 그냥 내려오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부호 결정. 그러면은 330은 여기잖아. 얼싸탄 코 자리지. 사인은 음수였겠다.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30도니까 얼마야? 2분의 1. 답은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야. 그지? 이게 맞는 거지.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걸로 푸나? 저걸로 푸나? 자, 그 다음에 어머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얘는 한 바퀴 가야 되나? 뭐 90도 홀짝 쪼개야 되나? 그게 아니지. 우리 선생님 했던 거 중에 이런 거 있었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데 보호가 달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얘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그냥 코사인 세타는 똑같아. 이런 거 했었어. 모르면 가서 보고 와야 돼. 지금 큰일 나. 그 다음 또 어떤 것도 있냐면요. 자리가 없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똑같아. 왜? 원점 대칭이라 그래. 사인하고 탄젠트가 똑같은 애들이고 코사인이 조금 달랐지. 그지? 우함수 기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어머 코사인 그냥 4분의 파이랑 똑같네. 4분의 파이가 몇 도야? 45도니까 2분의 루트 2랑 똑같네요.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자 3번.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어떻게 할래? 선생님 보니까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파이 플러스 3분의 1 파이 하면 되는 거지. 파이가 뭐야? 180도. 90 곱하기 2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홀짝, 짝. 그럼 탄젠트 그대로. 3분의 파이. 그지? 앞에 부호 결정. 자, 3분의 4파이는 어디에 있어? 90도 두 번 간 다음에 조금 더 갔으니까 얼싸 탄 자리야. 원래 문제 탄이니까 플러스죠. 결국에 플러스 탄젠트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몇 도? 60도.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60도랑 똑같아요.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죠. 혹시 선생님이 좀 빠를 수도 있어. 그지? 이상하게 중단원 풀 때는 마음이 엄청 급해가지고 엄청 빨리 풀거든. 그러면은 뭐 이 유튜브에는 조금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우리 항상 배속으로 빨리 듣는 것만 익숙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듣는 것도 추천합니다. 와우, 이 문제 재밌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근데 곱한 게 음수지. 근데 얘가 플러스면은 곱해서 음수면 얘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 얘기는 코사인은 플러스고 탄젠트가 마이너스인 사분면을 찾으래. 그럼 이럴 때는 얼, 싸, 탄, 코 이렇게 써버리면 편하지. 탄젠트만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 어디예요? 제 4사분면. 나머지는 안 맞는다는 거 우리 알지? 1사분면은 둘 다 플러스, 2사분면은 둘 다 마이너스지. 코사인 탄젠트는. 그지? 여긴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맞죠? 이렇게 찾아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곱해서 0보다 작고요. 곱해서 0보다 작아요. 자, 그럼 이럴 때는 하나씩 정해. 얘를 플러스라고 했다면 얘는 마이너스고요. 얘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겠지. 그럼 이 얘기는 사인만 플러스인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돼요? 사인만 플러스인 거 가능해요. 그러면 얼, 싸, 탄, 코니까 사인만 플러스 2사분면. 근데 이것만 되는 게 아니야. 뭐도 있을 수 있어? 또 생각해봐야지. 만약에 얘가 음수였어. 그럼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음수니까요. 얘는 뭐니? 또 플러스네? 맞아? 맞죠? 그러면 생각해봐. 야, 얼싸탄코 하나씩은 플러스일 수 있어. 아니면 아싸리 다 플러스 이거나. 그지? 근데 얘는 코하고 탄이 플러스고 사인만 음수.
그런 게 없어요. 안 돼,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답은 2, 4분면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서 둘 다 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지를 따져줘야 돼. 자, 세 번째. 세타가 3, 4분면의 각일 때 중요한 말 써있고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거 빨리 푸는 방법, 쉽게 푸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사인 세타 있으면 일단 직각삼각형 그리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를 사인을 세타라고 놓으면 사인은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잠깐 부호 띄고 5분의 3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란 얘기야. 5분의 3. 선생님 5 아니고요. 10의 6일 수도 있잖아요. 약분하면 5분의 3인데 어쨌든 상관없어. 코사인도 우리가 비율로 구할 거기 때문에 몇 분의 몇 이렇게 구할 거라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면 여기 얼마겠니? 4지.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은 이렇게 구하니까 5분의 4인데 중요한 거 부호 결정을 해야지. 근데 이 부호는 뭘로 결정한다?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얼싸 탄자리잖아. 탄자리. 그지? 탄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코사인 마이너스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구해야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사실로 우리가 코사인 값을 구해가지고 탄젠트로 가든지 해야 돼. 아 미안. 여기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돼. 그리고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 세타도 일단 그냥 삼각형 우리가 제일 편하게 그려놓으시고요. 탄젠트는 이렇게 구했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란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여기는 얼마일까? 여기 얼마예요? 9, 4. 루트 13이네. 그럼 사인 너무 쉽죠. 사인 어떻게 해요? 루트 13분의 2죠. 왜? 이렇게 구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야? 부호 결정. 나 아까 했어. 3, 4분면은 얼싸 탄자리니까 탄젠트는 플러스 맞지? 사인은 음수여야겠지. 그래서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2 루트 13 유리화한 거예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간단하게 구해진다. 자, 11번. 오, 사인 코사인 더해놓고 그 다음에 탄젠트 플러스 탄젠트 분의 1을 했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까? 선생님, 얘를 제곱하는 걸까? 얘를 제곱하면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지? 근데 일단 탄젠트잖아. 탄젠트는 우리가 좋아. 왜? 사인과 코사인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가 있어. 탄젠트는 어떻게 써지냐면요. 뭐야? 기억나?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잖아. 그럼 탄젠트 분의 1은 이거 역수니까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겠다. 그지? 이렇게 하고 구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풀려면 통분해야 되지. 결국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고 위에 거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이제 전개하니까 양쪽 통분하는 거지, 그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나 이거 알아. 1. 잘했지? 자, 근데 이거 모르죠? 밑에 곱한 거. 곱한 거 어떻게 구한다? 얘를 제곱에서 구한다. 제곱에서 구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4분의 6이 되겠다. 제곱하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서 2 사인 세타 코사인 왜 이렇게 못 쓰지? 이거는 요거 두 개 합친 게 1이잖아. 그지? 넘기니까 4분의 2. 정확하게는 2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이거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잘 써야겠다. 얼마가 돼? 요거는 4분의 1이 되는 거지. 결국에 여기가 4분의 1분의 1이니까 답은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12번. 이것도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기본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변형꼴 가르쳐줬잖아. 변형꼴을 공부했으면 풀 수 있죠. 자, 중요한 거. 사인 앞에 있는 요거는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냐면 최대 최소에 관련이 있는 거고 x 앞에 있는 수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야? 주기랑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얼마씩 움직인 거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는 거고 지금 없지만 뒤에 뭐가 붙어 있으면 얘는 y축으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최대 최소 값에 관련이 있는 거지. 다 지워버리고 바로 풉시다. 그러면 얘는요. 주기는 어떻게 돼? x 앞에 지금 아무것도 없지. 2파이에요. 2파이. 최대값은 뭐라고 써야 돼? 원래는 1하고 마이너스 1을 움직이는데 여기에 3배를 그냥 하면 끝이죠. y축으로 움직인 게 없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값 3이고요. 최소값 마이너스 3인 거죠. 요렇게.
됩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 코사인 4분의 x 플러스 어머 이거 선생님 이거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얘는 예쁘게 쓰면 근데 별로 안 예쁠 거야. 4분의 1 x 그 다음에 플러스 바깥에 1이 있는 거지. 결국에 얘하고 얘는 최대 최소의 관련이 있을 거고요. 선생님이 요 x 앞에 있는 건 뭐랑 관련이 있을 거야? 주기랑 관련이 있을 거야. 자, 주기부터 한번 써볼까요? 원래 주기는 얼마였냐면 2파이지. 근데 이 x 앞에 4분의 1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는 번분수 4분의 1분의 1분의 2파이니까 8파이. 이게 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파란색 최대값 얘는 어떻게 돼? 원래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2 배를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여기 부호 있는 건 어차피 최대 최소가 그대로 역전돼서 뒤집히기 때문에 부호 띄고 2 곱하니까 2하고 마이너스 2인데 그걸 y축으로 한 칸씩 다 올린 거지. 그러니까 3 마이너스 1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된다. 보는 방법 가르쳐줬으니까 모르겠으면 변형꼴 설명해주는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5. 어느 건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든대. 이게 경사로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 그지 길을. 근데 이렇게 만들 때 경사로의 경사도가 19분의 1이 되도록 할 때 삼각함수표 이용해야 한답니다. 이거 삼각함수표는 책 뒤에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이게 파일로 된 거라 뒤가 없어. 어떻게 부르려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본 거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 너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게 이 경사로 나타내는 건 사실은 이 각도잖아. 그치? 요만큼 올라간 경사도. 그럼 이거는 뭘로 찾을 수 있냐면 탄젠트 값이야. 기울기야, 기울기. 경사도라는 건 기울기야. 그러니까 탄젠트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19분의 1이 된다라고 찾아주시는 거죠. 됩니까? 19분의 1이 된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쓰기가 그래가지고 19분의 1을 빨리 계산을 해갖고 올게요. 1 나누기 19로 하면 19분의 1이죠. 그럼 이게 대충 얼마냐면 0.052631578 선생님 핸드폰 계산하니까 이렇게 나와. 1 나누기 19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그럼 너희들은 그 교과서 맨 뒤로 가면은 그 중에서 이 값이랑 제일 유사한 탄젠트 값을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얼마야? 탄젠트 3도가 얼마냐면 탄젠트 3도가 얼마냐면 3도가 30도 아니야. 3도가 0.0526입니다. 그러니까 몇 도야? 약 3도. 정확하게는 아니지. 뒤에 이만큼 틀린 거 있으니까 그지? 근데 약 구하는 거니까 약 3도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방정식을 푸시오. 잘 풀어야 한다. 자, 근데 딱 보니까 어머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섞여 있지. 그럼 이럴 때는 문자를 하나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는 어떤 정보들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돼. 근데 얘는 이걸 넘기니까 사실은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 왜? 넘기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사인 제곱하고 코사인 제곱 합친 게 돼.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1인 거잖아. 그지? 이게 1이니까 코사인 x가 2분의 1인 거네. 맞죠? 코사인에서 2분의 1인 거죠. 이런 방정식의 해는 자, 많이 풀면 아마 답이 뚝딱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는 거 무조건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줘라 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2파이고 여기 0이고 여기 반절이 파이고 90도 270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고 자 중요한 거 코사인 그래프는 1에서 내려와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다라고 그려주는 거지. 어차피 0에서 2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코사인 2분의 1이 나오는 거는 여기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나오는 거. 그럼 내가 처음 90도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1 언제 나오는지 아는 거지. 코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니? 네, 60도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쓸 거야? 3분의 파이라고 쓸 거라는 거야. 그런데 60도, 여기서 60도면 여기서도 이만큼 60도 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뭐 도로 따지면 360에서 60 빼니까 300도야.
근데 우리는 호도법으로 나타내야 돼. 방정식은 웬만해서.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써야겠어? 2파이니까 3분의 6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뺀 거. 그러니까 얼마야?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서 x를 뭐라고 써야 돼?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5파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풉니다. 자, 오른쪽 가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사인인데 하나 제곱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이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인으로 묶어줄래요. 이렇게 묶습니다. 그럼 얘는 남는 게 루트 2 사인 x 플러스 1이 남고 이거는 0이죠. 그러면 얘는 곱한 게 0이니까 사인 x가 0이던지 아니면 사인 x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면 되는 거죠. 더 예쁘게 쓰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0인 거, 뭐 이쪽에 있는 거 둘 다 마찬가지. 자, 요거 잠깐 보고 0 이상 2파이 미만. 자, 이것도 어떻게 푼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선생님이 지금도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게 기본기를 다질 때는 중요하니까. 1, 마이너스 1 써주고. 자, 그 다음에 0이 되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그지? 요렇게. 너무 못 그렸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0이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0이 되는 건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 여기에서 한 번인데 자 문제 보면 0 이상 2파이 미만이야. 그러니까 얘는 돼. 얘도 돼. 근데 얘는 구멍 뚫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뭐가 나오냐면 0이거나 또는 x는 파이여도 된다고 쓰는 거예요. 파이 요거 파이 두 번째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한번 풀어보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그럼 이게 대충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딱 2분의 2 루트 2는 몇 도일 때는 45도일 때잖아. 그러니까 이거 45도인 여기가 2분의 루트 2 라인인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라인이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만나는데 보세요. 여기가 2분의 루트일 거 아니야. 앞에 거. 그지? 45도일 때. 그지?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가서 45도. 여기서도 이만큼 와서 45도란 얘기야. 결국에는 파이에다가 45도, 4분의 파이를 더한 거랑 2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랑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요거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4분의 5파이가 되는 거고 또는 x는 자, 여기서 이거 빼니까 4, 2, 8, 7. 4분의 7파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답이 4개야. 뭐뭐 또는 뭐뭐 또는 뭐뭐 또는 뭐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앞에 걸 버려도 안 되고 뒤에 걸 함부로 버려도 안 되는 거야. 다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15번 부등식 푸는 문제. 자, 부등식도 우리 똑같이 풀겠지. 맞지? 근데 이번에는 잘 봐야 돼. 부등식의 범위가 우리가 흔하게 보던 그런 평범한 애가 아니지, 그지? 그게 조금 함정일 수 있어.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답을 찾으라 라고 했네요. 자, 일단 사인 값이 이렇게 사이 값이야. 와우. 그럼 우리는 그림 그려야 돼요. 항상 그림. 근데 봐봐. 선생님도 지금 순간적으로 어느 쪽 그림을 그렸냐면 이 오른쪽 그림을 그린 거지, 그지? 근데 이렇게 그리면 이 문제 풀 때는 그치, 또 그려야 돼. 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지. 지금 차이가 느껴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원래 같으면 선생님이 이 끝에다가 2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릴 테지만 사실 이것도 필요 없는 거지. 얘는 여기가 0이면 파이까지만 그려도 돼.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리고 사실은 이쪽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겠지. 그리고 사인 그래프는 원래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간 게 이 뒤에 있는데 필요 없어서 안 그린 거야. 대신 얘는 어디를 더 그려야 돼? 얘를 이렇게 한 걸 더 그려야 되는 거지. 90도, 마이너스 90도까지. 그래 놓고 이제 답을 보세요. 이제 문제를 풀 건데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이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그 x값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알아. 이게 2분의 1이 되려면 이게 몇 도여야 되냐면 30도여야 돼. 30도. 이렇게 써버릴까?
그럼 이 얘기는 이만큼도 위 오른쪽도 30도 왼쪽도 30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30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x값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면 이상 이하인데 마이너스 30도니까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상, 30도 이하니까 6분의 파이 이하라고 써야 되는 거지. 이게 답이에요. 보임?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탄젠트도 한번 풀어보자. 똑같은 범위인데 탄젠트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내가 탄젠트 그래프를 되게 잘 그려야겠다. 탄젠트는 조금 다르게 그리지 선생님. 어떻게? 점근선을 먼저 그리지. 근데 점근선을 그리는 순간 얘는 더 그릴 필요가 없어. 왜? 이게 2분의 파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요. 얘 0이고요. 최대값 최소값 없죠. 쭉 올라왔다 쭉 떨어지죠. 그리고 난 뭐 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3부터. 얘 마이너스 루트. 난 마이너스 1까지. 그냥 1까지. 여기 1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왼쪽 여기까지 이걸 구하는 거지. 그리고 보면 이상 이하니까 여기 색칠해서 뿅 가고 여기 색칠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가 1 라인이잖아. 그치? 우리가 탄젠트 값이 1이 나오는 거는 몇 도일 때야? 45도일 때. 따라서 x는 이쪽이 2인데 4분의 파이 이하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도하고 호도법 왔다 갔다 하는 거 느껴지지?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 이게 가능하려면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돼?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지만 일단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루트 3이 몇 도일 때 나오더라? 몇 도일 때 나와? 그치, 60도일 때 나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 위에. 근데 그게 이 밑으로 가 있어. 그럼 이만큼도 60도만큼 가는 거네,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얘가 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방정식, 부등식 푸는 거고요. 꼼꼼하게 좀 푸셔야지 답을 잘 구할 수 있을 거고 연습을 정말 꼭 많이 열심히 해줘야만 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부터 이제 발전 문제. 가끔 숙제해오라 그러면 발전 문제는 다 별표 쳐갖고 갖고 와. 그지? 그렇게 하시면 숙제 안 한 걸로 돼요. 인정 안 합니다.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고민해보고 풀어보고 뭐 조금 뭐가 생각이 안 나는 거면 시간을 두고 해보고 아예 모르겠다 싶으면 어찌 보면 처음 그 기초부터 안 됐다는 얘기니까 가서 다시 책 보고 공부하셔야 되고요. 도대체 이게 어느 일을 공부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땐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답지를 보셔야 돼요. 그럴 땐. 그래서 이거 지금 방정식 문제였어? 이거 지금 부채꼴에 호의 길이하고 넓이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거기 가서 풀어야지. 그러고서 거기 가서 공부해와야지. 그리고 거기 가야지. 알겠지? 별표 치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 풀이 과정을 다 업로드 시켜주는 이유가 공부를 해갖고 오란 얘기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면 한 번 더 설명해 줄 테니까 하는 데까지 다 해갖고 오라고. 지금 계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등교를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중에 해야지 미룰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다. 자, 16번 그만 떠들고 합시다. 둘레의 길이가 16인 부채꼴. 그러면 나 이거 못 그리지? 부채꼴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그럼 얘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R이고 우리가 보통 얘를 L이라고 하니까 2R 플러스 L이 16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레가 반지름의 호의 길이까지 한 게 16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넓이가 최대야. 그럼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2분의 1 R제곱 세타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RL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뭘 이용하면 좋을까? 어차피 호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했잖아. 여기 별 표식에서. 그러니까 나는 얘를 하나로 바꾸는 거지. L은 이런 걸로. 그럼 내가 이 반지름에 대한 식을 다 바꿔버릴 수가 있어서. 그럼 L은 어떻게 돼? 16-2R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지냐면 2분의 1 R에 L 대신 16-2R 이렇게 되는 거야. R에 대한 식으로 다 바뀌어버렸지. 그러면 이거는 R에 대해서 지금 뭐 최대값 최소값 R에 어떤 범위 같은 게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가요?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 어떻게 써있냐면 요거를 먼저 곱할게. 마이너스 R제곱 그 다음 플러스 28에 16이니까 8R이 되고요. R에 대한 2차 함수가 돼요.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해가 가? 왜냐면 반지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중심각이 또 달라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하고서 r제곱 마이너스 8r이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마저 우리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려면 꼭지점이 필요하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묶는 마이너스 4의 완전 제곱이고 플러스가 아니라 자 여기서 플러스 4, 4, 16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16 요렇게 해줘야지 식이 되는 거지. 완전 제곱 만들었을 때.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요. 반지름이 4일 때 4가 가능하다면 4일 때 그때 최대 넓이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6이 나온다는 거죠. 왜? S에 대한 식이니까. 넓이에 대한 식이니까. 반지름 4일 수 있어요? 네, 4일 수 있어요. 어떻게 했어? 여기다 4 넣어서 식 나온다는 거야. 호의 길이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반지름이 틀릴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0이야 10. 10. 그럼 얘는 이미 이걸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20 되지. 그지? 호의 길이가 안 나오지. 길이는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제끼라는 거야. 그런 거 제끼라는 거야. 더 정확하게 쓰면 R값의 범위는요. 사실 0보단 커야 돼. 왜? 길이니까. 반지름이니까. 근데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면 8보다 작아야지. 왜? 반지름 2개, 1개. 16보다는 작아야 뭐라도 쥐콩만큼이라도 호의 길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반지름이야. 그러니까 반지름 4인 거 괜춘하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풀어도 된다. 자, 중요한 거. 넓이가 16이기 때문에 반지름 4일 때 넓이 16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부채꼴의 넓이가 16이 나왔다는 얘기거든. 그때 2분의 1 r제곱인데 r이 4니까 4 곱하기 4, 16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타를 곱한 게 16이 된다는 거지. 반지름. 근데 이거 이렇게 없어지니까 16. 여기 얼마 곱해야 돼? 세타는 2여야 되는 거지. 제 각이 2예요? 네, 그럴 수 있죠. 2라디안이에요. 1라디안이 57. 얼마니까 몇 도니까 아마 2라디안은 114 얼마, 114. 얼마 도 뭐 이렇게 되겠지. 라디안은 이렇게 파이가 안 붙어 있는 숫자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보고 찾아야 돼. 자, 그럼 제일 쉬운 거부터 한번 하게. 뭐 한번 하면 좋겠냐면 뭔가 되게 많이 움직여 있는 거고 중요한 거 A, B, C, D의 부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참고하기로 하고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를 좀 크게 봐야 돼서 확대합시다. 중요한 건 얘가 0부터 시작하는 모양이 지금 아니지, 그지? 아니다 보니 얘는 지금 X축으로도 움직였고요. Y축으로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이거 지금 주기 찾아볼래? 주기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주기는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데요. 이게 여기인데 대충 여기쯤 여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한 바퀴예요. 자, 이렇게 찾는 건 사실 너무 맥혔지. 왜 맥혔어?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주기를 구할 때는 꼭 0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올라왔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한 번 딱 출렁한 거잖아. 아니면 뭘로 풀어도 돼? 요 세모로 풀어도 돼. 세모를 기준으로 출렁을 잡으셔도 돼요. 꼭 2차, 이거 코사인 함수구나. 코사인 함수라 해서 이렇게 내려온 데서부터 올라가는 거 꼭 찾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물론 이렇게 하면 찾아지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주기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분의 25파이에서 8분의 5파이를 빼주는 거죠. 그럼 얘가 8분의 얼마야? 20파이야. 8분의 20파이는 대충 얼마니? 8분의 20파이. 네, 8분의 20파이는 4, 28, 4, 5, 20. 2분의 5파이가 됩니다. 2분의 5파이. 이게 주기야. 주기 여기 써버릴까? 주기. 그 다음 미리 해볼까? 최대값 지금 문제에서 3.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자, 중요한 거. 최대하고 최소하고 이 사이 격차, 차이 4만큼 나죠. 그러니까 얘는 위아래 Y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마 2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최대 최소였을 거야.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최대 최소 여기 지금 2배씩 됐잖아. 그러니까 A는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고 Y축으로 하나씩 올린 거지. 플러스 1을 한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요 D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D를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되는 거. B를 찾아야지. B는 뭘로 찾으면 되냐면 주기로 찾으면 돼. 왜? X 앞에 있는 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파이를 B로 나눴을 때 원래는 이 절대값 B로 나누는 건데 B가 어차피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게 지금 주기인데 그게 아까 주기가 얼마였어? 2분의 5파이잖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파이 없애고 양쪽에 2B를 곱해주면 4는 여기다 2B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써줄게. 2B. 그럼 얘는 이렇게 약분해서 4고요. 얘는 이렇게 얘기해서 5B가 되는 거지. 그래서 B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4가 됩니다. 맞죠? 5분의 4. B는 5분의 4. 그리고 B가 0보다 큰 거 확인했고. 자, 그럼 중요한 거. 이제 여기가 참 그렇잖아. 그지? 이거 어떻게 구할까? 그 다음에 이 C값 구하기가 참 애매해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준 거냐면은 C만큼 움직여준 거잖아. C만큼 움직였어. 근데 사실 어떤 친구 딱 보자마자 선생님 원래 코사인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 어디 그렸는지 보여? 여기 초록색.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얘 X축으로 이만큼 밀었고만 바로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이 범위에 들어가면 그렇게 푸셔도 돼요. 볼까? 얼만큼 움직였어? 8분의 5만큼 움직였잖아. 8분의 5가 C에 들어가?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C가 8분의 5만큼이잖아. 이렇게 8분의 5파이 만큼이잖아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직관적으로 Y는 왜냐면 이 범위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만큼 움직인 게 아니라 이만큼 움직인 걸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면 좀 헷갈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A가 2니까 2 코사인. 자, 문제에다가 지금 내가 구한 걸 전부 다 갖다 집어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코사인 B 대신 5분의 4 문 열고 x-c를 몰라. 그 다음 플러스 d는 1이잖아. 이렇게 써놓고 이 그래프에서요. 제일 간단한 점을 하나 찾는 겁니다. 제일 심플해 보이는 점. 어려운 거 찾지 말고. 그랬더니 그 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빨간 거 보여? 0,1. 0,1인 거야. 보여? 여기다 이거 대입해버리세요. 그럼 구해집니다. 네, 구해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x가 뭐가 나와요? 이 집어넣으면 x는 코사인 5분의 4c가 선생님 그냥 빨리 전개했어. 이게 0이 돼야 되거든. 에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게 또 0이 되는 걸 찾아줘야 돼. 그러니까 방정식을 2번 푸는 셈이 돼요. 근데 C값이 지금 0에서 파이까지니까 5분의 4파이면 5분의 4C면 5분의 4파이하고 여기 0부터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 범위에서 코사인이 0이 지나가는 걸 찾아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푸시면 C는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C가 8분의 5파이. 문제에서 A, B, C, D를 다 곱해주라 그랬어. 다 곱해주라 해서 옆에서 잠깐 곱할게요. 2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8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이렇게 없어지고 4, 2, 8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답은 파이. 답 자체는 간단하네요.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풀게 되면은 방정식을 한 번 더 풀어주는데 범위를 바꿔서 풀게 된다. 아마도 여기서 너희들을 막 그냥 괴롭히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저 부분을 좀 건드려서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한 번에 직관적으로 요만큼 같네 이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하고 다른 문제 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동그라미 씌우느라 잠깐 지워봤어요. 자, 18번 문제 풀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저렇게 생겼대.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얘를 만약에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근각의 소화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맞지? 알파 베타 곱한 게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알파 베타 대신 그냥 바로 씁시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여기 앞에 있는 1을 말하는 거니까 1분의 B가 마이너스 A니까 결국 마이너스 A 이렇게 A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어떻게 돼요?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A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보고 뭐 구하라 그랬어? A가 될 수 있는 걸 모두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 지금 더한 거랑 곱한 거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더한 애를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써지냐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A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이거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를 나눠주면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결국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이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과 똑같다라고 써지는 거고요. 이럴 때는 뭐 양쪽에 전부 다 2 곱해가지고 푸셔도 되죠. A제곱 마이너스 2 곱하시면 마이너스 2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3A제곱은 1이니까 A제곱은 3분의 1이고 A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구나 라는 거죠. 맞죠? 근데 A가 음수가 아닐 이유가 전혀 없죠. 지금 문제 풀 때. 그쵸? 그러니까 얘는 결국 따라서 A는 3분의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오는 겁니다. 봤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하고 두근이라고 표현하면 얘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겠다라는 거 이용해서 천천히 식을 짝짝짝짝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참 자주 보이는 문제예요. 자주 보여요. 근데 얘는 전부 다 제곱 돼 있어. 근데 내가 아는 제곱은 그런 거잖아.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같은 각에 대해서 제곱 돼 있을 때 1이라는 사실 알지? 그래서 얘를 가능하면 같은 각으로 바꿔야 얘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사인이 아니라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그거 염두해서 바꿔야 돼. 맞죠? 그럼 이제 이거 다르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바꾸면 참 좋겠냐? 이런 거야. 앞을 바꿔도 되고 얘들아 뒤를 바꿔도 상관없어. 어떤 게 가능할까? 얘는요. 요거 한번 바꿔볼까? 얘는 사인 90도 마이너스 89도를 했을 때 나오는 거지. 그치? 거기에 제곱. 그지? 그럼 너네는 이 제곱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거를 쓰게 되면 이게 90 곱하기 1이잖아. 홀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으로 바뀌면서 89도가 됩니다. 근데 앞에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90도보다 다 작은 1사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보나마나 플러스예요. 그럼 이걸 이렇게 딱 바꾸는 순간 대박 사건. 왜? 뒤에 각이 똑같은 게 있어. 그럼 얘네들이 합치면 얼마야? 1이야. 믿을 수 없니?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이 빨간색은 뭐라고 쓸 거야? 사인 얘는 90도 마이너스 88도 하겠지. 근데 90도 곱하기 1이잖아. 홀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88도라고 쓰고 부호 결정하는데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겠지. 근데 이걸 쓰는 순간 얘랑 해결이 돼서 또 1이지. 대박 사건. 맞아요? 대박 사건이죠. 이게 대박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럼 중요한 거. 이렇게 다 한다 그러면 얘가 짝짝짝 맞겠다. 그지? 짝짝짝 맞겠다. 1, 89, 2, 88, 3, 87. 자, 이거 다 셀 거야? 이거 어떻게 짝꿍이 돼요? 이렇게 짝꿍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짝꿍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각 두 개를 합쳐서 짝꿍 90도가 되는 거잖아. 그럼 2하고 요거 짝꿍이잖아. 3하고 87하고 짝꿍이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가운데는 뭘까? 사인 몇 도가 남아있을까? 합쳐서 90도 되게 짝꿍 만드는 거야. 제일 가운데니까 똑같은 각이 있겠지. 45도. 이게 가운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두 개씩 커플 돼가지고 그런 커플이 몇 개일까? 그건 또 어떻게 세? 다 세야 돼 손으로? 아니지. 사인 45 전까지 커플 딱 만들어졌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개야? 44개지. 그러니까 얘는 1 값이요 44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45도 제곱한 걸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44 플러스 자 사인 45도가 얼마냐면 2분의 루트 2란 말이야. 얘를 제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예요? 4분의 2,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얘는 2분의 89 이렇게 답이 됩니다. 아니면 아예 어떤 친구는 선생님 어차피 얘가 얘랑 똑같으니까 얘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앞에 게 뒤에 거랑 똑같으니까 사실은 이건 수열에서도 한 번 더 써먹을 어떤 기법인데 우리 가우스가 1부터 10까지 더하라고 1부터 100까지 더하라 했더니 1하고 100 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선생님 얘가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선생님이 이 제안을 이 밑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어디다가 써야 되냐 얘는 사인 제곱 89 얘네랑 짝꿍이야 얘 1. 그다음 얘는 사인 제곱 88도하고 짝꿍이야 1 해가지고 여기는 사인 제곱 1도하고 짝꿍이야 해. 그럼 짝꿍이 총 몇 개가 나와? 89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1씩 나오는 게 89개고 그거 두 번 더 했으니까 2분의 89 이렇게 해서 바로 2분의 89 하셔도 상관없어요. 커플을 맺어주셔도 되고 그냥 앞으로 줄 세우고 뒤로 줄 세우기 해서 이런 게 89개 89인데 그거 반으로 나눠서 2분의 89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다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어려운 말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건 약간 머리 잔꾀가 잘 굴러가는 친구들이면 잔머리가 좋다고 하지 그런 친구들이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문제였습니다. 요거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의미도 있고 각분해야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20번 문제 기가 막혀요. 진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있죠. 일단 중요한 거. 이번에는요. 뭐 코사인 x가 뭐 2분의 1보다 작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그냥 사인 x가 붙어버렸어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림을 참 잘 그려야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평소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주고 여기가 2파이야 0이야 여기가 파이야 그 다음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 여기 2분의 3파이 270도 자 근데 이럴 때는 선생님이 그래프 그릴 때도 색깔을 달리 합니다. 자 코사인 그래프 선생님이 검정색으로 그릴 거고요. 그려볼까?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다시 아이고 올라가는 요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인 x를 요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요 모양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초록색이 검정보다 큰 거, 초록색이 검정보다 위에 있는 거를 찾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초록색이 검정보다 위에 있는 거. 요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x부터 여기 x까지를 찾아내라는 건데 너무 쉬워요. 이거 왜 20번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왜 그럴까? 사인 코사인 값이 같은 건요. 우리가 그 특수가 중학교 때 할 때 외웠어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딱 같이 되는 거 몇 도야? 얘가 45도일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4분의 파이일 때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얘가 4분의 파이 45도야.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45도만큼 더 간 거잖아. 그치? 180에 45도 나니까 135도일 거야. 그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거 결국에는 x값은요. 이 포함하면 안 돼. 왜? 확실히 커야 되지. 여긴 같은 값이니까 구멍 빵빵 뚫어놓고 4분의 파이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아? 4분의 5파이보다 작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와, 부등식 문제인데 풀이를 많이 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해결했네. 그지?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5도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5도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 거네요. 오늘은 1시간이 안 걸렸어요. 앞에 선생님이 한참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삼각함수 실제로 정말 어려운 단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는 정말 얼굴 보고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컸는데 지금 사정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러니까 감수해야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중단원 이런 거 대단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것들은요. 문제 풀다가 막히는 부분들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오픈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픈 카톡 그 중앙고 2학년 수학쌤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온다 그랬고 선생님 비밀번호 중앙고로 아마 만들어놨을 거야. 그지? 그리고 그거 아니면 그냥 선생님 메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2학년 4반 친구들한테 선생님 핸드폰 번호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야. 누구쯤 하나는 친구가 있겠지. 그지?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아름아름 구하시면 선생님 페이스북 메신저나 뭐 편한 걸로 연락하시면 선생님이 특히 중단원 대단원 교과서 문제 풀다가 막힌 거는 선생님이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학원 숙제 과외 숙제까지는 내가 다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 물론 받아주기는 하지만 근데 교과서 거는 정말 선생님이 다 받아줄 거니까 왜냐면 그만큼 중요해서 그러니까 꼭 모르면 질문하세요. 그냥 선생님 몰라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까지 풀었는데 몰라요. 혹은 선생님 영상에서 몇 분 몇 초에 있는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 갑자기 왜 랩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이 0.5배속으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가함수까지 일단 시험 범위 다 끝났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